안녕하세요, 엑스터 코리아입니다. 레이저 각인기를 처음 구매하려고 알아보다 보면 생각보다 고민되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광고 영상에선 굉장히 쉽고 멋지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실제로 사용해도 광고처럼 잘 작동할까? 레이저 장비를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사람도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하려는 작업에 과연 이 제품이 적합할지, 가정이나 작은 작업실에서도 사용해도 괜찮을지, 사용하면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 또 비슷한 가격대의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M2만의 장점은 또 무엇인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M2를 소개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요. 실제로 장비를 설치하고 소재를 배치하고 디자인을 불러와서 커팅하는 작업까지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사용하면서 느낀 장점뿐 아니라 구매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한계까지도 최대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이 누구에게 맞는지, 반대로 어떤 작업을 하는 분에게는 다른 제품이 적합한지도 오늘 영상 마지막에 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엑스툴 M2 실제로 어느 정도의 제품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엑스툴 M2는 책상 위에서 설치하는 밀폐형 데스크톱형 레이저 각인기입니다. 나무나 가죽, 종이, MDF나 일부 아크릴 같은 소재를 각인하거나 커팅할 수 있고요. 사용 목적에 따라 블루 다이오드 레이저 모듈과 금속이나 플라스틱에 사용하는 스마트 적외선 레이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CMYK 모듈을 추가하면 컬러 이미지를 출력한 뒤에 레이저로 원하는 커팅까지도 바로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레이저 각인과 커팅을 중심으로 하면서 컬러 인쇄 작업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만든 다기능 레이저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M2를 사용하면서 가장 먼저 느낀 특징은 단순히 레이저 출력이 강한 제품을 만드는 데 집중한 것이 아니라 레이저 장비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실제로 장비를 사용하기까지 상당히 쉽게 만들어 놓았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레이저 각인기는 소재를 위에 올려놓은 다음 레이저가 실제로 어디에 조사될지 프레이밍 기능을 통해 여러 번 확인하고 또 위치를 직접 맞춰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10분 이상 걸리기도 하면서 꽤 불편한데요. 이런 과정이 장비를 오래 사용하는 분들에겐 익숙하지만 처음 사용하는 분들에겐 생각보다 진입장벽처럼 어렵게 느껴집니다. M2는 내부에 원거리 카메라와 근거리 카메라를 이용해서 작업 공간과 소재를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재가 놓인 모습을 소프트웨어 화면에서 보고 그 위에 디자인을 직접 배치한 다음 크기와 위치를 조절해서 작업하는 방식입니다. 즉, 내가 만든 디자인이 실제 소재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시작하기 전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차가 전혀 없다, 이런 건 아닙니다. 손톱보다 작은 공간에 정말 섬세하게 각인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화면만 믿고 본 작업을 진행하기보다는 실제로 엑스툴에서도 제공하는 프레이밍 기능을 같이 활용해서 실제 테스트를 한 뒤에 작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도 기존 레이저 장비와 비교하면 소재를 배치하고 위치를 잡는 과정이 훨씬 직관적이기 때문에 처음 레이저 장비에 입문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실제로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작업할 소재를 M2 내부에 올려볼게요.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나무 소재를 활용해서 캐릭터를 프린팅해 보고 외형 커팅도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에서 카메라 화면을 불러오면 현재 작업판에 놓인 소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작업할 디자인을 가져온 다음 원하는 위치에 올려놓고 크기를 조절합니다. 처음 사용하는 소재라면 바로 완제품에 작업하기보다는 같은 종류의 여분의 소재에 작은 크기로 출력과 속도를 테스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나무여도 나무의 종류와 표면 코팅, 또 수분 함량과 밀도에 따라서 적절한 출력과 속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항상 꼭 먼저 테스트해 보는 것을 권장드려요. 설정을 완료했으니 이제 실제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먼저 글자 각인을 보면 각인이 또렷하게 표현됐고요. 이미지에서도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차이가 어느 정도 구분돼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각인처럼 어떤 각인의 품질을 좀 볼 때는 레이저 장비의 출력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사용하는 원본 이미지의 해상도나 밝기와 대비, 이미지의 보정 방식, 이런 것들이 모두 출력에 영향을 줍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소재별로 테스트 데이터를 조금씩 축적해가면 훨씬 더 안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커팅 결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이저 커팅은 소재가 두꺼워질수록 출력뿐 아니라 속도와 패스 횟수, 초점 상태와 공기 보조 성능이 중요해집니다. M2는 자체 공기 펌프가 내장되어서 별도의 에어 어시스트 장치를 추가하지 않고도 각인과 커팅에 맞춰 공기의 세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에 무리해서 깊게 자르려고 하면 절단면에 그을음이 심해지거나 화재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소재를 작업할 땐 적절한 속도로 여러 번 나눠 커팅하는 방식이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M2는 블루 다이오드 레이저 모듈을 10W와 20W 구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제품의 차이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로 얇은 나무나 종이, 가죽 등의 각인을 많이 하고 가끔 얇은 소재를 커팅하는 정도라면 10W 구성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커팅 작업의 비중이 높거나 조금 더 두꺼운 나무 소재를 자르고 싶다면 20W 구성이 더 적합합니다. 출력이 높아지면 무조건 결과물이 좋아진다보다는 같은 작업을 더 빠르게 처리하거나 10W로는 여러 번 나누어 작업해야 되는 그런 소재를 더 안정적으로 커팅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단순 취미용 각인이 중심이라면 10W로도 충분하고요. 제품 제작과 커팅의 비중이 높다면 20W로 생각하시면 비교적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적외선 레이저 모듈입니다. 블루 다이오드 레이저는 나무나 가죽, 종이처럼 빛을 흡수하는 소재에는 강하지만 금속이나 일부 플라스틱에는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적외선 레이저 모듈을 사용하면 금속이나 일부 플라스틱 표면에 작은 글자나 로고, 시리얼 번호 같은 걸 마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스마트 적외선 레이저 모듈은 두꺼운 금속판을 자르거나 깊게 파내는 장비가 아닙니다. 금속 표면에 정교한 마킹을 하는 용도에 가깝기 때문에 금속 절단이나 깊은 각인이 목적이라면 메탈팩 같은 다른 장비를 선택해야 합니다. M2가 다른 일반적인 데스크톱 레이저와 차별화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CMYK 잉크젯 모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소재에 컬러 이미지를 인쇄하고 그 다음 레이저로 이미지의 외곽선을 잘라내는 프린트 앤 컷 작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스티커나 카드 포장재, 굿즈와 소품 등을 제작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소재에 바로 선명한 컬러 인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이나 스티커처럼 잉크를 잘 받아들이는 소재는 보시는 것처럼 비교적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지만 나무나 금속, 유리처럼 잉크 흡수가 어려운 소재는 전처리나 코팅이 필요할 수 있어요. 따라서 컬러 인쇄 기능은 일반 프린터처럼 어떤 소재에 바로 출력하는 기능이라기보다는 사용할 소재의 특성을 확인하고 적절한 전처리와 테스트를 거쳐 활용하는 기능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M2를 집 안에서, 우리 아파트에서 사용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설치 환경만 제대로 갖춰주신다면 아파트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M2는 외부로 레이저가 그대로 노출되는 오픈형 장비가 아니라 덮개가 있는 밀폐형 구조이며 공식적으로 클래스 1 안전 등급으로 설계된 가장 안전한 레이저 장비입니다. 하지만 밀폐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준비 없이 거실이나 방 안에서 사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레이저로 나무나 가죽을 가공하면 연기와 냄새, 미세한 분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배기 호스를 창문 밖으로 연결하거나 적절한 집진기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이라면 작업 중에 아이가 장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레이저가 작동하는 동안에는 장비를 장시간 동안 방치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실 분들은 장비 가격만 볼 것이 아니라 설치 공간과 환기 방법, 작업할 소재에서 발생하는 냄새까지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레이저 장비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재의 안전성입니다.
겉으로는 비슷하게 생긴 플라스틱이더라도 레이저 장비로 가공할 수 있는 소재와 절대 가공해서는 안 되는 소재가 있습니다. 특히 PVC가 포함된 소재는 레이저로 가공하면 안 됩니다. 유해한 가스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장비에도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인조 가죽이나 스티커,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할 땐 반드시 PVC 포함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투명 아크릴 역시 주의해야 됩니다. M2의 블루 다이오드 레이저는 투명 아크릴을 그대로 통과하기 때문에 아크릴 중에서 투명한 그런 소재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검은색이나 불투명한 아크릴은 작업할 수 있지만 투명 아크릴을 주로 커팅하는 분이라면 CO2 장비가 또는 UV 장비가 더 적합합니다. 그리고 레이저 작업 중에는 절대로 장비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종이나 나무처럼 불이 붙을 수 있는 소재를 다루기 때문에 설정값이 잘못되거나 소재가 휘어 있으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은 장비를 사용하는 것만큼 안전한 소재와 올바른 사용 방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실제로 제가 사용해본 이 M2의 장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카메라를 이용한 직관적인 작업 방식입니다. 소재가 놓인 모습을 화면으로 확인하고 디자인을 직접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레이저 장비에 입문하는 분도 작업 방식을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활용 범위입니다. 블루 다이오드 레이저로 나무와 가죽, 종이 등을 각인하고 커팅할 수 있고 적외선 모듈을 추가하면 금속과 일부 플라스틱 마킹으로 작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잉크젯 모듈까지 활용한다면 여러 인쇄와 레이저 커팅을 결합한 제작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밀폐형 구조입니다. 오픈형 레이저 장비보다 가정이나 교육기관, 소규모 작업실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의 외장 에어 어시스트 없이 내장된 공기 펌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처음 장비를 구성하는 분들에겐 분명 편리한 부분입니다. M2로 모든 작업을 해결할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첫 번째로 투명 아크릴 커팅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 금속 작업은 적외선 모듈을 이용한 표면 마킹의 중심입니다. 금속을 깊이 각인하거나 절단하는 분에겐 적합한 장비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카메라가 작업을 편안하게 해주긴 하지만 정밀한 양산 작업에는 M2에도 있는 지그 기능이나 테스트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2엔 컨베이어 피더나 라이저 베이스, 허니컴 패널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긴 소재를 연속으로 가공하거나 높은 소재를 작업하려는 분들은 액세서리의 호환 범위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M2는 모든 산업용 작업을 처리하는 장비라기보다는 레이저 장비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각인과 커팅, 컬러 제작 작업을 비교적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M2는 어떤 분에게 적합할까요? 레이저 각인기를 처음 구매하는 입문자, 집이나 작은 공방에서 나무 소품이나 가죽 제품, 카드, 포장재, 스티커, 굿즈 같은 걸 직접 제작하고 싶은 분, 복잡한 위치 설정보단 카메라를 보면서 직관적으로 작업하고 싶은 분, 또 레이저 각인과 커팅뿐 아니라 컬러 인쇄 작업까지 확장하고 싶은 분에겐 추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명 아크릴을 주로 커팅하거나 두꺼운 소재를 빠르게 양산해야 되거나 금속을 깊게 각인하고 절단하는 분들이라면 M2보다는 CO2 레이저나 파이버 레이저 등 작업 목적에 맞는 장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엑스툴 M2가 실제로 광고처럼 작동하는지, 또 초보자가 사용하긴 어렵지 않은지,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장점과 한계를 가진 제품인지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제가 M2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레이저 작업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이 복잡한 위치 설정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제작을 시작하기엔 적합한 장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비만큼이나 소재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설정값을 찾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M2 구매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내가 사용하려는 소재의 작업이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가능한 범위 안에서 실제 테스트를 통해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스툴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